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결과 이 PMG.com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약세 소식이 이번 주에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 출발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0.16%,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도 오늘장에서는 0.76% 전강 후약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PMG.com을 봤습니다만은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미국 시장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좀 더 보셔야 되는데 큰 흐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이제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오라클과 브로드컴발 AI 투자 수익성 논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나스닥이 전강 후약이 됐죠. 특히 여기서는 이 두 종목이 이제 AI 투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랄지 캐펙스가 과해진 게 아니라 우려가 월요일에도 이제 잔존하고 있다. 그런 이제 평을 해드리고 있네요. 장 시작 전에 어제 한번 장 시작 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제 장 시작 전에는 뭐 내용이 괜찮았죠. 특히 이제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AI 쇼크 이후에 기술주가 이제 숨고르기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 고용 지표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죠. 물가 지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조심스럽게 좀 대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출발을 좀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브로드컴 약세는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AI 매출 아주 강한데 마진이 좀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틀째 급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에 H200 대중국 관련해서 이제 H200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가는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했어요. 176.29달러. 상승했죠. 물론 차트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이제 중국발 주문 강세로 H200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H200 캐파를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이제 이 소식은 뭐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 막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H200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는 흐름이 깔려 있어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출 허용, 주문 공급 논쟁, 실적 민감도 순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조정이지만 결국은 다음 실적 발표 때 또 긍정적이지 않겠냐. 자, 테슬라 주가 상승 보시죠. 12월 15일자 언론에서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없이 무인 완전 자율 테스트 정황이 좀 크게 부각됐다는 소식. 이 테슬라 주가는 오늘 장에서 3.56% 오르면서 거의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있죠. 테슬라가 말이죠. 모건스탠이나 그 마이클 버리 계속 뭐 시장 안 좋다, 공매도 치는, 그걸 보란 듯이 테슬라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한국 주주분들이 많은데 그나마도 위안이 좀 됩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자, PMG.com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장 초반에는 상승했는데 종가는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하락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꼭 좀 체크하시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정리. 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시장. 지금 뭐 미국 시장은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브루드컴과 오라클의 AI 충격, 버블 충격 이후에 그 흐름이 지금 끊기질 않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번 주 빅데이터 고용과 물가 지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가 좀 치열한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AI 테마 공포, 네,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글쎄요, 특이점이 뭐 엔비디아 소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테슬라는 이제 개별 모멘텀 수급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 쭉 그런 내용이죠. AI 반도체 핵심은 AI 캐펙스가 계속 크다와 수익성 재무 부담이 커진다. 이 논쟁에서 계속 발목을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바이오 쪽은 일라일리가 3% 넘게 올랐는데 유방암 관련된 임상 3상 데이터 업데이트, 그 다음에 마운자로의 이제 일부 10살 이하의 환자 뭐 적용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일라일리, 네,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모습이 국내 증시에도 어제 영향을 좀 줬죠. 네, 시총 상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 매기가 어제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 시장은 좀 바이오로 네,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코스피도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보게 되면 네, 미국 증시 영향으로 당연히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에 부담을 좀 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역시 외국인에게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주면서 네, 외국인 순매도가 좀 꽤 많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어제장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현선물 순매도죠. 개인만 어제 1조 6천억, 코스닥에서는 2천억 샀죠. 네, 다시 기간이 지난 금요일날 순매수 이후에 다시 순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봤죠?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어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688억,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8천억을 넘게 팔았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2천억 넘게, 삼성전자 1760억,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덱스 레버리지랄지 지수를 다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순매수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한국전력, 그 다음에 기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퓨처엠,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죠. 어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보면은 이제 외국인 ABL 바이오, 로보티즈, 올릭스, 리가캠, D&D 파마텍, 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기관은 에코프로 BM 위에 로봇과 역시 바이오, 로봇은 이제 로보티즈, 클로봇,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올릭스, D&D 파마텍 등등, 에이프릴 바이오 등등 네, 순매수를 좀 보인 거 바로 확인이 됩니다. 네, 최근 급등했던 클로봇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였고요. BHI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급등, 또 월요일날은 네, 약세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간은 알테오젠과 큐리오시스, 리가캠 바이오. 네, 기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브로네 역시 이제 일부 바이오를 좀 순 매도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자, 보시죠. 반도체 쭉 나오죠. 바이오는 이제 보면 중소형 테마성 주도 종목군들. 어제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게 이제 AMD 바이오였죠. 신규 상장한 종목. 네. 너무 이제 좋은 시기 때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좀 시총이 좀 너무 높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장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렇게 쭉 상대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신규 상장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에임드 와이어 조금 전에 얘기했고,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번 주 시장, 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미국 AI발 네, 충격이 관련주의 충격이 월요일장 반도체쯤 짓눌렀고 그에 따라서 그 매기가 이제 바이오랄지 로봇이랄지 개별 종목으로 좀 순환매가 좀 유입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가 좀 치열한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오늘도 일단 어제는 그래도 낙폭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양봉 흐름을 우리 시장이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째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눈치 보기가 여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 이 다음 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이 주시장의 산타 랠리가 좀 도래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미국이나 국내나 네, 그 흐름을 전환시킬 이 변곡점을 좀 전환시킬 어떤 계기는 이번 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게 된다면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일정 보면은 이번 주는 계속 그거에 일정에 좀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에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8일 미국장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 지표 두 개, 요게 체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행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또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좀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경제지표가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1월 어닝 시즌에 대비해야 됩니다. 국내든 미국이든 말이죠. 거기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지금장 좀 힘든 장입니다만 잘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